오늘 봅시다. 1번 문제. 다음 주 선박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의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전기 파트에서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기온이 서늘하고 주위의 습도가 높을 때 작업한다.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당연히 주위가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습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절연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너무 쉬웠어요. 안타깝게도. 이번 보면은 회로 작업 시 감전 사고에 대비하여 절연용 고무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 작업 장소로 통하는 전원을 차단해야겠죠. 차단하고 나서 이제 작업 중을 표시하고 하는 거. 실제로 뭐 선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비상시에 대비하여 감시원을 배치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건 그냥 저도 문제 같습니다. 자, 2번 발전기 병렬 운전 과정인데 이게 지금 연달아 나왔어요. 22년 2차부터 해서 23년도 2차 일반직, 경찰직 다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보고 뭐 느낀 점은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뭐 순서 나오기보다는 이제 이걸 만약에 순서다 이러고 다음 주 순서 중에 순서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 알맞은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면 좋을 것 같아. 정답은 4번이잖아. 우리가 순서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4번의 디귿의 첫 번째 새로운 발전기를 기동해서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고? 무슨 속도? 동기속도예요. 동기속도. 동기속도는 무슨 속도? 내가 지금 병렬을 하고자 하는 그 발전기가 움직이고 있는 그 동기속도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 동기속도가 맞아야 그 안에서 이제 병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에어를 해가지고 아이들 러닝 한다 그랬죠. 에어를 위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생략하고 그냥 끝까지 올린 그 동기 속도까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동기 검정기 스위치를 켠다 그랬죠. 동기 속도가 올라오면 내가 이제 이 병렬하고자 하는 발전기하고 잘 이제 주파수가 맞는지 속도가 맞는지를 맞추기 위해서 동기 검정기를 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박스 해놓고 뭘 켠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동기 검정기 들어가야 되겠죠. 동기 검정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은 뭘 이용해요? 조속기 구멍 뚫어놓고 뭘 이용하냐? 그럼 조속기를 이용한다 해야지. 조속기 가바나를 이용해가지고 가바나로 만약에 속도가 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병렬하고자 하는 발전이 느려 그러면 조속기를 더 연료량을 증가시켜서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하여 원동기 속도를 조정한다고 하는 거는 동기 속도까지를 맞추기 위해서 동기 검정 등이 한 바퀴를 돌 때 2, 3초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도록 그 회전하는 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기를 이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기 검정기의 바늘이 이랬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 돌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반시계 방향 틀린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 속도가 뭐라고? 한 바퀴 도는데 한 2, 3초 정도라고 했어요. 그 정도 돌다가 12시 방향에 도달하기 직전이에요. 이걸 만약에 12시 방향의 직후라고 하면 또 틀린 말 되겠지. 직전에 차단기를 투입한다. 여기 말한 차단기는 뭐예요? ACB지? 이걸 만약에 MCCB를 투입한다 이러면 또 틀린 말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 박스 뚫어놓고 조속기를 이용하여 부하를 부담시킨다 했어. 자, 그러면 부하를 부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시킨다는 뜻은 현재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에 있는 부하를 새로 병렬된 발전기에 부하를 준다는 소리예요. 100A 돌고 있으니까 새로 병렬을 했어. 그럼 내 100A를 야 30A 가져가 이거잖아요. 지금 부담을 시킨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조속기 이용하는데 내가 부담을 주는 데는 어떻게 하라고? 가바나를 낮추고, 부담을 받는 쪽에서는 부하를 받는 쪽에서는 가바나 올리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부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하를 만약에 동등하게 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꼭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말 되겠지. 상관없어요. 용량은 상관없는 거야. 용량은 몇 암페어씩 가는 부하가 꼭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더 깊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3번 이거는 쉽잖아요. 교류발 이것도 이제 이런 유형료 나온 건 처음이야. 이렇게 처음 나왔어. 교류발전기의 자국수가 6국이고 발생하는 기전력이 440V 50Hz로 하고 싶을 때 원동기의 회전수는 매분 이건 동기속도는 이제 극수분의 120F니까 6분의 120 곱하기 5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이 나오겠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러한 속도를 동기속도라 그런다. 정답은 1번이 되고, 4번에 전압이 450V 주파수가 50인 교류에 12극 동형 유도전동기를 공급하였더니 490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20 곱하기 5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효율을 곱했더니 490이 됐어. 그러면 12분의 120 곱하기 50이 500이 나오니까 500 곱하기 효율이 490이란 말이잖아. 그러면은
효율은 500부대 490이니까 2%가 되겠죠. 만약에 그냥 슬립을 준 다음에 이게 몇 극이냐 또는 뭐 주파수가 몇이냐 해도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자, 4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에서 무부하 시 전격 전압이 나오지 않는 원인.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는데 뭐가 안 나와? 전압이 안 나와. 기전력이 안 나온다는 의미죠. 그럼 기전력이 안 나온다는 거. 자, 2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23년하고 22년이 다 나왔어요. 두 번 다. 근데 이건 이미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답도 심지어 똑같이 나와가지고 좆도 문제인데, 회전자 측에 축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동기발전기에서 이렇게 N극하고 S극이 있고 이렇게 엔진을 달아서 돌리잖아요. 돌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전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자에서 이게 기전력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전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거잖아. 내가 부하를 안 걸어도 기전력이 안 나온 이유 물어봤는데, 축전류라는 거는 여기서 말 그대로 흐르는 여기 있는 이 축을 말해요. 얘를 돌리는, 회전계자를 돌리는 요 축을 말해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어떨까? 여기 안에 있는 베어링들 있잖아요. 여기 끼워져 있는 축 베어링들, 거기에 전류가 타고 들어가서 베어링을 부식시키죠. 전이차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런 게 단점이지, 이게 흐른다 해가지고 전격 전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전기자 권선의 연결이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여기 문제라든지 여기 계자 권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기전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3번의 여자기에 있는 잔류자기가 없어졌다. 그럼 여자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여자기에서 N극 S극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N극 S극이 초반에 극을 안 띈다 그랬잖아. 초반에는. 그러니까 극이 없으니까 잔류자기를 처음에 주는데, 처음엔 극이 없으니까 이게 돌아도 극이 안 나오잖아. 여자가 안 되니까 안 나오지, 전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잔류자기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자, N극 S극이라는 걸 주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당연히 전기도 안 나오겠죠. 그 말인 거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5번. 1호 발전기하고 2호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호기가 60Hz고 2호기가 62Hz래. 그러면 2호기 엔진이 1호기보다 몇 RPM 빠른 상태인가? 3극이래요. 1번 발전기하고 2번 발전기하고의 헤르츠 차이가 몇이에요? 2잖아, 2. 그러면 3극이라며. 3극에다가 120F인데 두 개 차이가 2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 4, 12 하면은 80만큼 차이가 나겠네. 80, 4번이 80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발전기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6번의 구성에 대한, 이것도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한 번 더 또 써먹은 거죠. 정류자는 직류 기전력을 교류로 바꿔준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니까. 2번. 전기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구성되며 기전력을 발생하는 장치. 맞죠? 3번. 계자는 기전력을 발전기 밖으로 인출하는 장치이다. 이건 브러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자속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계자죠. 3번하고 4번을 바꿔서 냈네. 만약에 여기 있는 3번도 브러시는 기전력을 발전기 안으로 인입하는 장치이다 이러면 틀린 말 될 거 아니냐고. 무조건 브러시는 빼는 거니까. 그리고 브러시는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마찰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또 계속 연구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 7번. 다음 중 100ohm의 동선의 길이를 5등분 했대요. 그러면 하나씩 20이 되겠네요. 얘를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거 다 100이야. 그러면 이 100ohm짜리를 나누기 5 했으니까 하나당 20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2, 3, 4, 5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병렬 입장에서는, 전류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닥이야? 1, 2, 3, 4, 5 다섯 가닥이잖아요. 어차피 5분의 1 아닙니까? 다섯 가닥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는, 합성 저항 값은 그렇다면은 전체가 몇? 20개를 하나 20개를 5개로 나눈 거니까 20개를 5개로 나누면 4가 되겠지. 그래서 합성 저항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똑같잖아. 제가 예전에 그 병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다 똑같으면 어차피 n분의 1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병렬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r분의 1 더하기 r분의 2 더하기 r분의 3 이거 해야 되지만, 똑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건 그냥 나눠주면 돼요. 똑같은 것들은. 그래서 4가 된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보기 중 발전기의 병렬 운전 과정을 가장 옳은 순서. 이거 똑같은 문제네. 자, 넘어갑니다. 9번. 다음 중 같은 크기의 저항 4개를, 같은 크기래 4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직렬하고 그 다음에 병렬하고의 몇 배가 되냐 했어요. 자, 그러면 4개, 같은 저항 4개니까 하나는 4R이 되겠죠. 4ohm이 되겠지. 그럼 4ohm하고 그 다음에 이 4개를 하나씩 병렬로 연결했으면 1111이니까 4개 중에 1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합성 저항이 4ohm이고 4R이고, 병렬로 하면은 111을 쪼개서인가
합성은 4개 중에 1개가 되겠죠. 왜냐면 4개 중에 하나만 가면 되는 거니까. 전류 입장에서 하나만 가면.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걸 할 때 여러분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1 나오면 안 돼요. 혹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몇 배 차이 나냐 하면은 4R 대 4분의 1R 이렇게 생각해야지. 몇 대 몇 이렇게 하면은 자 R 지워내고 이걸 똑같이 맞춰주려면 곱하기 양쪽에 4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1 대 4, 4, 16이니까 16대 1이 되겠죠. 자, 몇 배가 돼? 그러면 4번에 16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직렬로 연결할 때의 저항에 비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 직렬로 연결할 때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병렬로 연결할 때 이게 다 달라지겠지. 이 두 개 잘 체크하고 두 개가 이제 다 해놓고 이거는 직렬로 연결할 때 B에는 당연히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는 4고 하나는 4분의 1이니까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 자 10번 다음 중 105의 동선의 길이를 5등분 했대요. 그러면 몇이라고? 5등분 했으니까 똑같은 문제네 이것도. 자 2번 4가 되고 11번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를 ns 회전 속도를 n이라 할 때 다음 중 슬립은 우리가 슬립할 때 1 빼기 슬립이었잖아요. 그러면 슬립은 우리가 전체 도는 내가 입력값이 동기 속도인데 이 동기 속도 중에서 실제로 회전하는 거 그래서 1 빼기 슬립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정답은 2번이잖아요. 동기 분의 동기 빼기 회전인데 이거를 또 바꿔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빼기 동기분의 회전. 이것도 다양하게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12번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건선법이 작년에 나왔어요. 처음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로 나왔겠죠. 자, 기억. 중권은 병렬 맞죠?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는 국수와 같다고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병렬이니까 전류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대전류로 쓴다. 자, 니은, 퍼트린다 했죠. 직렬이라 생각하라 했고 병렬 회로수는 국수와 상관 무조건 그냥 왼쪽 직렬이니까 왼쪽 오른쪽 하나 길이 하나니까 왼쪽 2개만 생각해라. 그 다음에 V가 모아지는 전압들이 모아지는 거니까 합성 전압이 다 전부 합쳐진 거니까 고전압으로 사용된다. 디귿 단층이라는 거는 1층이라 생각해가지고 한 개의 권선 홈에 한 개의 코일병 한 개만 1층만 있는 거고 2층 거는 그 권선 홈이라는 건 슬롯이죠. 그 슬롯 안에 2개의 코일변을 상하 2층으로 만든 거를 권선이라 그런다. 맞는 얘기고 집중권은 각 작은 면과 만나는 중앙 위치에 한 개의 슬롯을 만들어 거기다가 집중해 가지고 감는 권선법을 집중권. 이 코일을 분포해서 감으면은 분포권.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얘기다. 자, 그다음 13번 다음 회로에서 토글 스위치 A가 닫힌 후 5초가 지난 상태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이때 내린 사람들이 되게 야 이제까지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왔냐 하고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A가 닫혔어요. 그럼 A가 푸시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A를 누르면 아래에 있는 T가 여자 되겠죠. 여자가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한시점점 T가 10초 뒤 그러니까 지금 단 타이머의 설정 시간은 10초 됐잖아. 그럼 저게 한시점점이라는 거는 이제 10초가 지나야 이게 켜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5초가 지났으니까 아직은 켜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대로 그린 램프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레드 램프 RL이 지금 여기는 비접점으로 있는 거니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설명을 다시 해보면 뭐 1번에 켜져 있는 램프가 없다 이렇게 말이 써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현재 레드 램프는 비접점으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지금 그린 램프는 A 접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A 접점은 놀고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A 접점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10초가 만약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드 램프가 꺼지고 그린 램프 불이 들어오겠죠. 이런 설명도 다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시퀀스 문제가 아주 일단 간단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다. 자, 그다음 14번 다음 중 역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 이제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거 그냥 제가 평상시에 우리 주간평가 내듯이 내는 이런 형태인데 자 교류 회로에서 유효 전력이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아니죠. 이거는 직류 회로 그러니까 틀렸고 이번에 유도 전동기는 부하가 낮을 때 역률이 높다. 자 부하가 낮을 때 역률이 높냐 부하가 높을 때 높냐 이거는 부하는 유도 전동기가 회전자가 있고 그 회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부하가 높다는 말은 얘가 지금 돌려야 할 힘이 세다는 거죠. 부하 걸렸단 말은 지금 모터니까. 모터 입장에서는 이게 돌려야 되는데 얘가 꽉 물고 있으면 부하가 세면 잘 돌아 못 돌아? 못 돌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동기 속도가 지금 뭐 회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꽉 잡고 있으면 돌아 못 돌아? 못 돌지. 그럼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커져 작아져? 작아져? 다시 생각해보자. 커지겠지. 왜냐면은 얘가 돌리려고 동기 속도가 먼저 돌 거 아니냐고요. 돌리는데 얘가 따라 돌아야 되는데 부하가 잡고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같이 따라 못 도니까 이 두 개 차이가 커지겠지. 속도 차이가.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더 쉽게 보려면 이 부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력이 지금 투입돼 가지고 동기 속도가 얘를 돌려서 얘가 결국 하는 거는 일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부하에 쓰는 전력이 있죠. 부하에 쓰는 전력은 실제 쓰는 전력이니까 유효 전력이라 보는 거지. 이 자체가 유효라고. 부하에 쓰는 거니까. 그러면 부하에 쓰는 전력이 많아졌다. 그 말은 유효 전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유효 전력이 커지면 우리가 역률은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잖아.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잖아요. 역률은. 유효 전력은 실제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하에 사용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에 쓰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해되겠네. 그래서 부하가 유효가 더 많으면 된다. 그리고 3번 직류회로에서 유효 전력이 2W, 피상 전력이 4VA일 때 역률은 5분 피상 전력이 4잖아요. 4분의 2가 되겠지. 근데 직류가 아니고 교류니까 3번 틀렸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도 전동기의 콘덴서를 백열로 연결한다. 야,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문구 그대로니까 이거 4번 문구 알아도 이거 맞췄었던 문제죠. 직렬로 연결하면 틀린 말이고 백열로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률 개선용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에서의 콘덴서나 리액턴스는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그 XL이든 XC든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교류에서는 저항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저항 역할을 굳이 여기다가 또 저항을 달 필요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직렬로 할 필요가 없고 병렬로 만들어서 그치 그냥 역률 개선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역률 개선용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I는 어떻게 그냥 조금만 그냥 보내주는 거지. 필요한 만큼만. 내가 일상에 쓰는 거는 L이잖아. L로 그냥 이 라인에다가 굳이 저항을 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가고 여기다가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병렬 그 역률 개선용으로만 병렬을 쓰겠다. 이런 거지. 이게 만약에 중간에 딱 끊어지더라도 콘덴서가 딱 끊어지더라도 그냥 이 가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백열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백열로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5번. 다음 중 200옴 저항 10개를 이용해서 합성 저항이 가장 크도록 연결한 값 그리고 가장 작도록 연결한 경우의 값보다 몇 배 더 큰가? 했죠. 그러면 200개 옴을 10개를 했으니까 2000이 될 것이고 200개를 10개로 나누면은 병렬로 연결하면은 그러면 20하고 2000 차이니까 100배가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16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교류의 두 상을 바꿔. 자, 이때는 정해졌다 했어요? 안 정해졌다 했어요? 두 상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졌어. 그치? 랜덤이야. 그냥 RS, T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바꿔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만약에 이거를 정해진 두 상을 바꾼다. 이런 말 아니라니까. 아무거나 바꿔도 된다라는 거고.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국수에 이건 당연한 말이고. 3번 동일한 유도 전동기의 경우 부하가 클수록 슬립이 아까 말했죠. 부하가 걸려 있으면 여기 있는 게 따라 도는 게 힘드니까 당연히 미끄러진 게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슬립은 커지지. 작아진 게 아니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농용 유도 전동기의 Y 델타 기동법은 기동 시 Y 결선으로 해가지고 상전압 낮춰서 기동 조절을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 17번. 다음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납축전지 나왔어요. 자, 봐보자. 1번 납축전지의 구조는 극판, 그 다음에 격리판, 전의 액, 전조로 구성된다. 네, 맞는 얘기죠. 12V 100A 시에 축전지 두 개를 연결하여 24V의 전원을 만들었을 때 24를 만들었다는 것은 직렬로 연결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용량은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고. 이걸 만약에 두 개를 연결하여 12V의 전원을 만들었을 때 하면 용량은 200이 되겠지. 3번 납축전지의 급판 중 양극판과 음극판은 같은 수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음극판이 하나 더 많아요. 음극판이 하나 더 많고 급판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급판과 급판 사이에 격리판 설치되는 건 맞죠. 전해액은 황산과 중류수를 혼합한 묽은 황산이고 묽은 황산은 우리가 기호를 하면은 뭐라고 H2SO4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18번. 다음 중 국수가 6극인 동기발전기가 1200rpm으로 회전했을 때 주파수로 가장 옳은 것은 쉽죠. 6분의 120F가 1200이니까 F는 60이 되겠죠. 19번. 다음 중 도체가 자속을 끊어요. 그러면 도체에 기절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때 전류가 생기는 현상은 3번의 전자유도 작용이 되겠죠. 쉬웠던 문제고. 자, 20번. 이것도 이제 처음 나왔어요.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 그래서 22년 이때가 진짜 아직 안 나온 것들 많이 낸 것 같아. 두 개 양쪽의 크로스가 값이 똑같다는 그랬죠. 그러니까 R1하고 RX는 R2, R3 값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R2가 20이고 R3가 30이니까 600이 되겠지. 20 곱하기 30은 600. 그러면 600이 되려면 10을 나눠주면은 6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